로드러너는 독사에게 공포를 심어줄 만큼 작은 새입니다. 에뮤넌 산 때 인간을 경계했던 거대한 전사입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포식자가 되었을 때 이 땅 위의 살인자들의 생존 여정을 소개합니다. 로드러너와 땅 위의 살인자들. 붉은 바위와 먼지가 지평선까지 펼쳐진 미국 서부 사막에서 작은 생명체 하나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질주합니다. 날지 못합니다. 달립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장거리 주자라고도 불리는 로드러너는 날개 길이가 아니라 다리로 유명한 특이한 새입니다. (500g도) 안 되는 몸무게에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속도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과시용이 아닙니다. 사냥을 위한 무기입니다. 로드러너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강한 다리, 근육질의 허벅지,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입니다. 씨앗을 먹는 새들과는 달리 로드러너의 먹이는 곤충, 도마뱀, 그리고 특히 뱀입니다. 그 중에는 위험한 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이아몬드 방울뱀입니다. 이 뱀은 성인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드러너에겐 짜릿한 점심 식사일 뿐입니다. 낮은 던불 뒤에 숨어있던 로드러너는 발걸음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뱀이 땅 위로 미끄러져 나오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합니다. 쿵! 로드러너는 화살처럼 쏜살같이 달려듭니다. 뱀이 몸을 웅크리고 반격하기 전에 로드러너는 재빨리 앞발로 뱀의 머리를 걷어찹니다.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에서 자결하는 태양 아래 거대한 생명체가 마치 고대 전투를 행진하는 장군처럼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프리카 타조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새입니다. 키가 거의 3m에 달하고 무게가 최대 150kg까지 나가는 타조는 육지에서 절대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날 수 있는 날개는 없지만 훨씬 더 강력한 무기, 거대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추진력, 균형, 그리고 속도의 조합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타조는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포식자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적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발차기입니다. 강력한 다리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커다란 발톱으로 자칼이나 하이에나조차도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온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매 순간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세상에서 타조는 단순히 달리는 동물이 아니라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수컷과 암컷 타조는 번갈아가며 알을 품고 하이에나, 독수리, 사막여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크고 둥근 알을 보호합니다. 이 포식자들은 항상 알을 노리고 있습니다. 타조는 발을 살짝만 움직여도 땅을 쿵쿵 밟아 먼지구름을 일으킵니다. 하늘을 가르는 발차기 한 방에 포식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타조의 발은 단순히 달리거나 차는 용도만이 아닙니다. 그 발은 미래를 지키는 방패이자 누구도 감히 얕보지 못할 조용한 힘의 상징입니다. 호주의 메마른 황무지 가운데 선사시대 전터를 닮은 키 큰 생명체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길고 넓게 뻗은 다리 뒤로 먼지를 휘날립니다. 이 생명체는 바로 에뮤입니다. 아프리카 타조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새입니다. 키가 거의 2m에 달하고 몸무게는 30에서 45kg 정도 나가는 에뮤는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죠. 근육질의 다리, 강력한 힘줄, 그리고 튼튼한 새 발가락 덕분에 건조한 환경에서도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는 호주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포식자를 따돌릴 수 있는 속도입니다. 로드러너나 타조와는 달리 에뮤는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꺾이지 않는 투지와 놀라운 지구력입니다. (1932년에는) 수천 마리의 에뮤가 서호주를 침략하여 농작물을 파괴했고 정부는 군대와 기관총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 기묘한 싸움은 결국 인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걸음과 강렬한 생존 본능으로 에뮤는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무장한 군대에 맞섰던 새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호주 북부와 뉴기니의 울창한 숲속에는 보기 드문 생명체가 숨어 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캐소와리는 두꺼운 검은 깃털, 선명한 푸른 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 전사의 투구처럼 뻣뻣하게 솟은 머리 깃털이 특징입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 햇살이 쏟아지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풍경 속에서 키 큰 새 한 마리가 소리 없이 그러나 위험 있게 다가옵니다. 바로 비서새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발을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맹금류입니다. 키가 약 1.2m에 달하고 길고 가늘지만 놀라울 정도로 튼튼한 다리를 가진 비서새는 마치 정장을 입은 귀족처럼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새라는 이름은 머리 뒤쪽으로 말려 올라간 깃털 목치가 마치 옛날 관리의 머리카락에 꽂힌 깃털 다발처럼 보였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특히 코브라나 풀뱀 같은 독사를 사냥하는 진정한 사냥꾼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비서새의 사냥 방식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뾰족한 부리는 필요 없습니다. 비서새는 사바나의 치명적인 무기인 발을 사용하여 먹이를 냉정하고 효과적으로 마무리합니다. 호주 남부의 북동의 초원에서 따뜻한 햇살이 지평선 위를 깎아 호수로 흘비일 주단에 사라지지 않는 허공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유래류인 캥거루였습니다. 캥거루는 걷지 않고 깡충깡충 뜁니다. 그것도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생물학적 정확성과 효율성을 갖춘 점프입니다. 길고 근육질의 뒷다리와 크고 탄력 있는 아킬레스건 덕분에 캥거루는 시속 70km가 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한 번 도약할 때 최대 9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크고 강한 꼬리는 균형을 잡는 세 번째 다리 역할을 해주어 점프할 때마다 부드럽고 정확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점프가 쉽지는 않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우두머리 수컷들은 짝렛기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붉은 흙 위에서 두 마리의 수컷 캥거루가 마주봅니다. 둘 다 뒷다리로 서서 사람처럼 등을 곧게 펴고 앞다리를 방어 자세로 올렸습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 한 마리가 패배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싸움은 수컷들끼리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거나 궁지에 몰리면 캥거루, 특히 다 자란 수컷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압격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의 느긋한 모습에 속지 마세요. 캥거루는 온순해 보일지 몰라도 궁지에 몰리면 최후의 전사처럼 싸웁니다. 캥거루는 그저 귀여운 장난꾸러기가 아닙니다. 캥거루는 진정한 투사이며 그들의 다리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무기이고 자존심, 그리고 종족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광활한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영양들이 아직 아무런 이상 징조도 눈치채지 않은 순간 번개처럼 그림자 하나가 바닥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치타입니다. 날렵하고 가벼우며 유연한 몸을 가진 치타의 다리와 등 근육은 마치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뚜렷한 힘줄과 매우 유연한 관절을 가진 긴 다리는 한 번에 7, 8m를 도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치타는 최고 시속 112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초 만에 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스포츠카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사냥이 시작됩니다. 멀리서 톰슨 가젤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치타는 툭 아래에서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발걸음은 마치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볍습니다. (100m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치타는 화살처럼 손살같이 달려듭니다. 포효는 없습니다. 오직 속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치타는 먹이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힘이 부족합니다. 빨리 먹지 않으면 사자, 하이에나, 심지어 독수리에게 먹이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속도의 예술가들입니다. 생물학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존재들입니다. 힘줄에서 관절에 이르기까지 다리의 모든 세부 사항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달리기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결하는 사막에서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땅이 갈라지고 바람은 먼지와 모래를 휘몰아쳐 희미한 줄무늬를 만듭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사바나는 불타는 듯한 노란색으로 펼쳐져 있고 마른 풀밭 한가운데 아카시아 나무들이 홀로 서 있습니다. 열대우림에서는 빽빽한 잎 사이로 빛이 반짝이고 축축하고 부드러운 땅은 곤충과 긴팔 원숭이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호주에서는 붉은 흙이 은색 하늘을 가로지르는 아돼의 상처처럼 보입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닙니다. 달리고 뛰고 싸우고 살아남는 다리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무대입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로드러널의 눈부신 질주부터 사바나를 가로지르는 타조의 강력한 발차기, 캥거루의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치타의 놀라운 속도까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연은 약한 생명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움직임은 적응, 인화 그리고 생존의 걸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자국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삼림벌채, 기후변화, 사냥 그리고 도시화는 이 경이로운 생명체들의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원때 땅을 지배했던 종들은 이제 조상의 땅에서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마지막 발자국조차 지구상에 흔적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각종의 생물학적 가치, 행동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생태학 수업, 그리고 자연보호지구는 단순히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곳입니다. 보존은 행동입니다. 이는 단지 오늘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 땅의 발자국이 계속 남겨지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타조의 발소리, 캥거루의 도약소리, 비선의 지저김, 치타의 질주 소리가 여전히 들린다면 자연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여전히 진동하는 곳, 바로 그곳에 생명이 계속됩니다.